안녕하세요. 쿠메TV입니다. 요즘 해가 갈수록 국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제 주변 재수하는 친구들도 이번에 국어 망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오늘은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국어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는 공부 얼마나 했어, 하루에 국어? 나는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닌데 하루에 한 모고 하나 풀고 그다음에 그거 분석하는 시간 한 3, 40분 해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했던 정도? 것 같아. 오빠는 얼마나 했어? 국어는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수능을 아침을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침 시간에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한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이제 비문학도 풀어보고 문학도 풀어보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 너는 국어 근데 잘했어? 수험생활? 나는 진짜 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국어 등급이 제일 안 나왔어서 국어가 되게 약한 과목이었는데 그 약한 부분이 이제 시간 분배. 그러니까 뭐 풀다 보면 시간이 항상 모자랐던 것 같아. 그래서 시간 분배가 참 중요한 과목인 만큼 이제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오빠 한번 얘기해볼래? 나도 국어를 굉장히 못했거든. 이제 딴 과목에 비해서 매번 수험생활 내내 국어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실제로 6구에서 1등급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나도 되게 시간 분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풀어야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선택인 엄매 또는 화작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다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문학을 풀어주는 순서로 선택했거든. 아마 수험생들은 보편적으로 선택 풀고 문학 풀고 비문학 풀고를 대부분 선택할 거야. 문학이 아무래도 비문학보다는 쉬우니까 문학을 다 맞춰놓고 비문학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거를 맞춰보자 라는 마인드가 되게 많은데 나는 반대로 비문학을 좀 더 시간 얼마 촉박하지 않은 좀 안정적인 시간에 풀어주고 문학을 좀 마지막에 빨리 푸는 스타일로 좀 찾았던 것 같아. 너는 어땠어? 나도 오빠랑 똑같이 엄매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 풀고 문학 푸는 식으로 했는데 나도 이제 비문학을 좀 더 꼼꼼하게 시간 들여서 풀고 이제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은 나는 오히려 더 처지고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학을 마지막에 좀 급하게 그래도 좀 정확도를 높이면서 같이 푸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 순서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이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사람에 따라서 문학 먼저 푸는 게 훨씬 잘 나오는 사람도 많고 비문학도 그렇게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풀면서 자기한테 맞는 순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국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선택 과목이지. 내가 현역 때는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엄매를 택할 것인가 화작을 택할 것이냐가 평가원에서 처음 그런 방식이 나와서 애들이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너는 어떤 거 선택했어? 나는 엄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었고 그 이유를 일단 말하자면 엄매는 문법을 암기만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나는 좀 외우고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어서 약간 이과형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것 같아. 그리고 뭐 화작은 이제 그런 문법에 좀 약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과목인데 나는 항상 약간 암기하고 이과 그런 거에 좀 강했어서 엄매를 했었어. 오빠는 뭐 했어? 나도 엄매를 했거든. 그래서 보면은 문법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취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태까지의 그 6월, 9월 모의고사의 표점을 보면은 자료도 띄워주겠지만 엄매가 언제나 표점이 높았고 또 1등 컷은 낮았고 그래서 되게 유리한 면을 많이 보여줬거든. 맞아. 항상 엄매가 화작보다 표점. 맞아. 그래서 나는 수험생들한테 문법 너무 싫다, 문법 보면 토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만 아니면은 문법 좀 공부해서 시간도 좀 줄이고 표점도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자신 취향이고 내가 화작 택할 거다, 나 다 맞을 거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어떤 과목을 택하든 시간 안에 다 맞게 빨리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또 약간 시간 얘기를 해보자면 엄매가 확실히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게 있거든. 맞아. 왜냐하면 항상 암기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당황할 염려도 없고 그냥 쫙 풀면 되는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약간 대비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 약간 접해본 적 없는 주제도 그치.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엄매가 시간 줄이기에도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다. 그치만 문법이 안 맞거나 뭐 화작에 있어서 좀 더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화작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 아까 우리 둘 다 엄매하고 비문학 푼다 했나? 그럼 맞아. 비문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나는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을 딴 사설보다 엄청 많이 받고 막 두세 바퀴씩 돌려받고 이 기출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왜 이 답을 하필 냈을지 또 그런 부분은 이 지문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반복해서 돌려봤던 것 같아. 너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
오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출 분석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식으로 집중해서 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기출도 물론 보긴 봤지만 그걸 계속 돌려보기보다는 실전 연습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모의고사를 많이 갖다 놓고 많이 풀면서 실전 연습 그리고 시간 분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 물론 기출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실전에서의 감을 익히는 게 난 좀 더 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 그럼 오빠 실전 때 국어는 어떻게 풀었어? 난 실전에서는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뭐 문제부터 읽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철저하게 초반에 지문에 엄청 집중을 했거든. 왜냐면 지문을 완벽히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갔을 때 선지도 빠르게 걸러낼 수 있고 그리고 답인 선지도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먼저 10분을 푼다 하면 거의 한 5, 6분 정도는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데 많이 썼고 문제는 그에 비해서 조금 빠르게 풀어나가면서 답을 딱 고르고 답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은 약간 읽지도 않고 약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시간을 줄였던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풀었어? 나는 그 처음에 한 고2쯤까지 지문이 막 어렵지 않을 때는 되게 문제랑 지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치, 하면서 그치. 많이 풀었었는데 눈으로 대충.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찾아서 푸는 지문이 굉장히 많고 약간 그렇게 해도 많이 맞출 수 있는 지문들이었는데 고3 때 되고 사설 모의고사 접하고 이러면서 안 먹히지. 되게 안 먹히더라고. 약간 지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다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약간 문제를 철저하게 못 보고 맞아. 버리고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어서. 그 시간보다는 차라리 지문에 좀 더 오래 치중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는 게 난 또 약간 수능 볼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비문학 얘기를 했으면 또 이제 문학 얘기를 해야 하는데 문학도 마찬가지로 나는 기출 분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문학은 사실 갈래가 4개가 있잖아. 기출 분석을 많이 하면 좋은 게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하는 얘기가 뻔해. 다 막 어디 유배 갔다 와서 뭐 임금을 그린다더니 자연이 좋다더니 다 얘기가 뻔하고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주제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 그리고 등장인물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통일되는 느낌? 그리고 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읽다 보면은 이 글이 의지를 표출하는지 절망을 하는지 또는 어떤 대상을 예찬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많이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접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조금 읽다 보면 뭐 이거는 그치 조금 읽다 보면 얘 하는 말 대충 이거겠네 싶어서 그냥 그렇게 밀어도 사실 비문학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하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어. 그러면서 시간도 되게 주는 것 같고. 그치. 너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 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많은 작품을 접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꼭 모의고사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겹치는 지문들 많잖아. 그러니까 작품들 그런 것들도 이제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작품의 중요성도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문학 얘기를 하자면 연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EBS 그치. 그 연계율이 뭐 조금 줄었다고는 해도 그 연계를 꼭 공부를 해야지 이제 수능에서 좀 더 수월하니까. 그치 시간이 많이 줄여지니까. 그 연계 교재에 있어서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모든 작품들을 되게 뭐 거의 외우다시피 뭐 주제나 뭐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뭐 어느 부분의 표현에 이렇게 뭐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직접 연계가 아니라 뭐 작가 간접 연계라 해가지고 연계율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이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그 시를 정확히 알면은 수능 때 거의 안 읽고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연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그 연계 공부를 함으로써 문학에 푸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잖아. 그 비문학에 시간을 또 쏟을 수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오늘 국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지금 시점이 구모 날부터 일주일 뒤고 수능이 한 7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부모 다들 국어 보고 약간 망했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많이 심란한 친구들 많더라고 주변에. 너 작년에 국어 몇 등이었어? 나 국어를 되게 못 봤어. 나는 3등급이었고 1컷이 그만큼 높아서라고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마지막에 쏟아 부어서 수능 때는 그래도 1등급이 나왔었단 말이야. 나도 현역 때랑 작년 반수할 때 구모 때 둘 다 3등급이 나왔거든. 근데도 이제 수능 때 둘 다 1등급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구모 때부터 70일 동안 국어를 열심히 분석하고 하면은 우리가 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보다는 그런 점수를 올리기도 쉽고 감을 익히기도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솔직히 빡세게 감 익히면서 아침에 2시간씩만 일찍 일어나서 해도 충분히 점수 올릴 수 있거든.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국어 하면은 정말 약간 감이 확 온다는 느낌이 확 올라. 그렇다고 또 구모 잘 봐놓고 또 나 잘하는 것 같다고 안 하면 정말 확 주는 게 또 국어이다 보니까 수능 때 너가 몇 점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모두들 마무리하자. 수능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